네, 남해안에 고수온 현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비가 많이 내렸고 또 폭염이 주춤해지면서 바닷물의 수온 상승은 일단 멈췄습니다만은 적정 온도로 떨어지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른 양식장 물고기의 폐사도 당분간은 이어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또 남해안에 큰 타격을 주는 적조의 발생도 예상됩니다. 자세한 소식과 전망 알아보겠습니다. 자, 국립수산과학원의 이모래 박사님 자리에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예. 자, 먼저 경남도민들 그리고 어민들이 가장 궁금해할 만한 내용이 과연 남해안에 바다가 어떤 상태인가, 또 수온이 지금 얼마까지 올라가 있는지 그 부분이 가장 궁금할 것 같은데요. 자세하게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장마가 소강 상태로 접어들면서 남해안의 수온이 급속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특히 남해 동부역인 경남과 부산에는 현재 고수온 경보가 내려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많은 양식 어류들이 폐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전망으로는 소강 상태를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아직까지는 수온이 완전히 떨어지는 9월 중순까지는 고수온이 지속되기 때문에 많은 조심을 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해지는 것이 고수온이라고 한다면 과연 몇 도부터 고수온이라고 하는 것인지요? 네, 저희들이 과학적인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고수온에 대한 정의를 했습니다. 평균 온도가 28도씨 이상 예측되는 것을 저희들이 고수온이라 하고요. 여기서 좀 더 지속 기간이 길어질 경우에 경보를 내려서 좀 더 조심하라는 경고를 드리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박사님, 고수온이 되면 우선 사람도 기온이 너무 높으면 생활하기가 불편하다 이렇게 느끼는데 물고기들은 과연 어떤가 하는 게 궁금해지거든요. 고수온 현상에 물고기가 왜 폐사를 하게 되는 거죠? 네, 일단 수온이 높게 되면은 물 속에 녹아 있는 산소가 포화량이 낮아져서 산소 결핍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양식종으로 키우고 있는 어류들은 온대성 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수온이 될수록 더 대사량이 활발해져서 산소 요구성이 커지기 때문에 고수온이 되면은 치명적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고수온이 지속될 경우에는 면역력이 굉장히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쉽게 전염성 질병에 감염이 돼서 또 폐사가 더욱더 일어나는 그러한 악순환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러면은 이런 지금까지 주로 폐사하는 물고기를 봐서는 양식장에 있는 물고기가 폐사를 하고 있는데 자연 상태에 있는 고기는 괜찮다는 그런 말씀으로 들리거든요. 어떻게 상황이 다르게 됩니까? 네, 일단은 자연산 고기는 낮은 수온을 찾아서 유영을 할 수도 있고요. 도망을 갈 수도 있지만은 연안역의 수심이 얕은 곳에 가두리 양식장에 갇혀 있는 물고기는 마음대로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갇힌 수역에서 많은 다른 어류들 같은 물고기들과 생활을 하다 보니까 많은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에 쉽게 폐사에 이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자연 상태에 있는 물고기들은 그냥 수온이 낮은 곳으로 도망을 갈 수가 있고 양식장에 갇혀 있는 물고기, 가두리에 있는 물고기는 피할 곳 없이 그렇게 꼼짝없이 폐사를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군요. 자, 그러면 이건 물고기뿐만 아니고 수온이 높은 경우에는 다른 해양 생물들한테도 영향이 클 것 같은데요. 이런 갑각류라든지 아니면 또 해조류에도 영향을 주지 않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전 세계적으로 기후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 해역도 수산과학원의 장기 데이터를 보면은 한 1.23도씨 정도 상승하고 있습니다. 49년간. 그렇지만은 이건 장기적인 변화이고요. 작년이나 올해의 2해 정도의 고수온으로 인해서 해양 생태계가 급격하게 변한다든가 이상이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고수온 현상이 반복적으로 지속된다면은 해양 생태계가 많은 변화가 올 수 있을 거고요. 특히나 지금 현재 키우고 있는 양식 생물들이 온대성 종입니다. 그러면은 이러한 온대성 종을 지속적으로 뜨거운 바다에서 키운다면은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우리 어민들에 대한 대책들을 좀 물어봐야 되겠는데요. 양식 어민들 지금 고민이 굉장히 깊으시더라고요. 지금 이런 고수온기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나요? 네, 작년에 처음으로 저희가 이상 수온을 맞아서 많은 양식어들이 폐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해양수산부와 국립수산과학원에서는 올해도 이렇게 당하면 안 되겠다 해서 올해 초부터 이러한 여러 데이터들을 모아서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떠한 시기에 적당한 주의보와 경보 등의 특보를 발령함으로 해서 어업인들이
대응할 수 있는 고수온에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해드리자고 해서 특보주의보를 올해 새로 신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8월 초에 이미 주의보 경보를 발령을 했고요. 네. 거기에 따라서 어업인들은 양식장에 필요한 양식 사육 방법을 도입을 하셔서 양식을 관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고수온이 시작되거나 적조가 발생했을 때는 절대 급이를 중단하셔야 됩니다. 급이라고 한다면? 사료를 절대 주시면 안 됩니다. 네. 왜냐하면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온대성 종이기 때문에 대사량이 굉장히 높아지게 되면은 산소 요구량이 많아집니다. 그렇지만 상대적으로 물 속에는 산소가 부족한 상황이고 많은 요구를 하게 된다면은 어류는 숨을 쉴 수가 없고 또 많은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에 배사가 많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자, 이 고수온 현상이 지금 언제까지 계속될지 이게 아주 관심사인데요. 조금 전에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지금 그 바다에 이런 그 폭염이 일단은 뭐 꺾이고 있고 또 비도 좀 내리고 있기 때문에 다소 좀 진정이 되지 않겠나 이런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지만 또 그렇다고 해서 바닷물 같은 경우에는 바로 이런 수온이 떨어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바닷물은 비열이 높기 때문에 쉽게 데워지지도 않고 쉽게 식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고수온은 9월 중순 이후까지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특히 8월 말까지는 기상이 아직도 폭염주의보라든지 복사열 증가라든지 태풍이라든지 가변성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8월 말까지는 수온 변동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양식 어류들을 관리하셔야지만 피해를 막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되게 이런 그 물고기나 양식장에 이런 어류들이 살기에 적정 온도라면은 몇 도로 이렇게 보시는 거죠? 네, 많은 분들이 절대적인 온도가 몇 도냐 예. 하고 많이 하시는데 한 25도씨 이하 정도면은 충분히 잘 살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25도 이하로 떨어지는 그 시기가 네. 9월 이후 정도가 될 것이다. 이런 거 예측이시군요. 네. 어떻습니까? 이런 그 수온이 높아지고 한다면은 이런 그 적조가 또 우려가 되고 있는데 현재 적조는 어느 정도 기미를 보이고 있는지요? 장마 이후부터 지금까지 이제 연안 해역에서는 무해성 적조 생물이 우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흔히 이제 육상에서 많은 오염 물질이 바다로 나오면은 바다에 사는 식물 플랑크톤 중에 몇 종이 크게 증식을 해서 그들이 가진 색깔에 의해서 빨간색으로 변해서 적조라고 불리고 있는데요. 보통 연안에서 발생하는 적조는 무해성입니다. 네. 단지 이제 여름철에 외해에서 들어오는 코클로디늄이라는 적조만이 우리나라에서 수산 피해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통영 지방에 나타나고 있는 알렉산드리움 적조는 옛날부터도 우리나라 연안에서 여름철이면 적조를 빈번하게 일으켰던 종이고요. 그렇지만 이때까지 이 종에 의해서 수산 피해를 일으킨 기록은 전혀 없습니다. 네. 자, 이거 여기서 하나 약간 우물을 하나 드려야 되겠는데요. 조금 전에 그 고수온이라든지 네. 또 이런 적조에 의해서 이런 양식장의 물고기가 대량으로 떼죽음을 하지 않습니까? 네. 이제 이런 그 물고기들 과연 그 먹어서 사람에게 그 해롭지 않은지 이런 것들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어떻습니까? 전문가의 입장에서는. 네, 물론 이 적조 우리나라에서 유해성 적조라는 종도 독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뭐 물고기가 죽는다고 해서 물고기가 독이 독화되거나 이렇게 위험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여름철이기 때문에 죽은 고기는 금방 물에서 부패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네. 신선도라든지 이러한 유통 과정의 문제 때문에 죽은 고기는 즉시 이렇게 처리하는 게 맞고요. 알겠습니다. 자, 그 우리 연안의 건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이 필요하겠는데요. 어떻습니까? 우리 이문혜 박사님 오랫동안 해양 전문가로서 또 수산의 전문가로서 이렇게 활동을 해오셨는데, 자, 지금 오늘 저희 방송에 출연하신 김에 네. 우리 그 바다의 건강성을 지키기 위한 제언을 하나 해주신다면요. 네. 바다는 우리가 자손에게 물려줄 수 있는 정말 값진 보배입니다. 지금 우리가 필요하다고 해서 바다를 막 이용하고 바다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것은 정말 나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희 우리나라 같이 연안을 가장 이렇게 활용성이 높게 이용하는 나라가 거의 세계적으로 드물고요. 그러다 보니까 연안에서 과도한 양식을 함으로써 용량이 초과돼서 뭐 폐류 양식 같은 경우는 먹이 생물이 부족하다든지 또 어류 양시장에서는 많은 유기물들이 이렇게 사료나 어분 등에서 유기물들이 증가함으로 인해서 적조가 네. 한번 발생하면 장기화되는 그러한 많은 악순환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해양 환경을 이용함에 있어서 이것을 복원하고 환경을 보존하려는 자세가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밖에 이런 오늘 고수온 현상 그리고 적조와 관련해서 뭐 다시 말씀 있으시다면 간단히 마무리 말씀을 해주시죠. 예. 고수온이나 적조 같은 현상은 태풍과 같은 자연재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고수온이나 적조를 막겠다, 이거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때까지 20년 이상 연구를 하면서 적조를 아직 못 막았느냐, 고수온을 못 막았느냐 하면 저희들도 사실은 이건 재해이기 때문에 인간의 힘을 어쩔 수가 없습니다. 단지 연구 개발을 통해서 신속한 예찰을 하고 예보를 하고 이 정보를 어업인들에게 신속하게 알림으로 해서 이 고수온이나 적조에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를 함으로써 적조나 고수온이 닥쳤을 때 좀 더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요. 무엇보다도 현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업인들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내 스스로가 내 여장은 내가 지킨다는 마음을 가지시고 고수온이나 적조에 대응하신다면은 피해 없는, 피해가 최소화되는 한 해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남해안에 양식장 물고기 폐사가 이어지고 있고 또 적조까지 우려되고 있습니다. 어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자, 지금까지 국립수산과학원의 이모래 박사께서 출연하셔서 여러 가지 도움 말씀 그리고 또 주의 당부 말씀 주셨습니다. 어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우리 국립수산과학원 많은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살충제 계란의 판문이 전국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계란은 우리 식탁에 없어서는 안 될 식재료이기 때문에 살충제 계란 파동이 충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살충제 계란이 나오게 된 원인은 결국 닭을 밀식 사육하는 데 있습니다. 자연 방사하는 닭은 기생충을 스스로 이길 수 있지만 밀식 사육에는 그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동물 복지가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자연 상태에 최대한 가까운 사육 조건을 만들어주는 것인데요. 돼지나 닭과 같은 가축이 행복하게 자라도록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비용은 더 들겠지만 사람에게 좋은 건강한 식재료를 공급하는 방법입니다. 뉴스 인사이드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